파트 1 황산벌의 붉은 꽃.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먼 옛날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가장 슬프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때는 660년 여름, 한반도에는 덥고 습한 바람 대신 차가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무려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갔습니다. 땅이 쿵쿵 울리고 말발굽 먼지가 하늘을 가릴 정도였죠. 백제의 의자왕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때 백제에는 나라를 구할 마지막 영웅, 계백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군사는 고작 5천 명. 5만 명 대 5천 명.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계백 장군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 집으로 돌아가 끔찍하고도 슬픈 결심을 합니다. 부인, 아이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적의 노예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어 깨끗이 떠나는 게 낫다. 나도 곧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계백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황산벌로 향했습니다. 그의 5천 결사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난 호랑이들이었죠. 황산벌에서 만난 두 군데. 와! 함성 소리와 함께 칼과 창이 부딪혔습니다. 신라군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백제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10사람을 당해내며 싸웠고 신라군은 4번이나 싸웠지만 4번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애가 탔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당나라 군대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신라 진영에서 어린 화랑 관창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관창은 홀로 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로잡히고 말았죠. 계백 장군은 관창의 투구를 벗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적진에 뛰어들다니. 신라에는 인재가 많구나. 차마 죽일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 하지만 풀려난 관창은 우물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관창은 차가운 죽음이 되어 돌아왔고 말 안장에 매달린 관창의 머리를 본 신라군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관창의 원수를 갚자. 백제군을 쓸어버리자. 도끼가 오른 신라군의 총공격에 결국 황산벌의 5천 결사되는 꽃잎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백 장군도 그곳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죠. 백제 700년 역사는 이렇게 황산벌의 붉은 노을 속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파트 2 무너지는 철옹성. 백제가 사라진 뒤 이제 남은 건 고구려뿐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 황제도 벌벌 떨게 했던 천하무적의 나라였죠. 하지만 영웅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법. 고구려를 지키던 호랑이 영계소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형제들아, 절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웃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형인 남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들이 형을 의심하여 성문을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형이 우리를 죽이고 혼자 다 차지하려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쳐야 해. 집에서 쫓겨난 형 남생은 억울함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적국인 당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죠. 세상에 아버지 영계소문이 평생을 바쳐 지킨 나라를 아들이 앞장서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쪽 길로 가야 고구려의 성들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남생은 당나라, 군대의 길잡이가 되어 조국으로 칼을 겨눴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 아무리 튼튼한 요동성과 평양성도 버틸 재간이 없었죠. 668년 9월 나당 연합군에게 포위된 평양성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고 불타오르는 평양성을 뒤로한 채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믿고 힘을 합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트 3 눈보라 치는 매소성과 기벌포의 파도. 자,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사라지고 새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니 평화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도와주겠다던 당나라가 시커먼 늑대 같은 속셈을 드러냈어요. 으하, 고구려 땅도 백제 땅도 그리고 신라 땅까지 모두 우리 당나라. 황제 폐하의 것이다. 신라의 문무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땅을 남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당나라를 몰아내자.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옛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까지 모두 힘을 합쳤죠. 우리는 이제 적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싸움은 매소성이라는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무려 20만 명. 들판을 새카맣게 뒤덮은 적군을 보고 신라 군사들은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도 우리 편이었을까요? 그날 밤 휘잉휘잉 갑자기 매소성에 엄청난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온 당나라 병사들은 추위에 벌벌 떨었고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지금이다. 공격하라. 신라군의 기습에 당나라 대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말만 3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겠죠? 이 전투의 승리로 신라는 당나라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었습니다. 육지에서 쫓겨난 당나라는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바로 금강하고 기벌포 앞바다였죠.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배가 엉켜 싸웠습니다. 신라의 시득 장군은 외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이 바다가 뚫리면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 신라 수군은 작고 빠른 배를 타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당나라의 큰 배들을 공격했습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2번의 싸움 끝에 신라 수군은 당나라 배들을 모조리 바다 속으로 수장시켰습니다. 만세, 만세. 드디어 끈질긴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바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죠. 파트 4동의 용이 된 왕. 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의 얼굴은 밝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죠. 문무왕은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위해 크고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무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늙었지만 나를 위해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마라. 그리고 내 시신은 불에 태워 동해 바다 큰 바위에 장사 지내거라. 신하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폐하, 어찌 차가운 바다에 묻히시려 하십니까? 나는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바다 건너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 뜻을 따르라. 왕들은 보통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 하지만 문무왕은 죽어서까지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경주 앞바다에 가면 문무대왕릉이라 불리는 대왕암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릴 때마다 용이 된 문무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단다. 그 후 신라에는 신비한 피리 만파식적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 내려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데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아픈 병이 낫고 비가 오지 않을 땐 비가 내렸다고 해요. 아마도 전쟁의 상처를 씻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삼국 통일은 이렇게 수많은 영웅들의 용기와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여 이루어진 우리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었답니다. 오늘 들려준 삼국 통일 이야기 어땠나요? 김유신, 계백, 그리고 문무왕. 이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우리들의 미래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만나요.